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시즌 3입니다. 1주차에서 7주차, 1주차에서 6주차, 그 다음에 7주차에서 12주차. 벌써 이제 13주차가 들어왔는데, 12주차까지는 이제 수특 A, B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인수교재가 새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인수교재가 나오면서 지난 1주차에서 12주차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쭉 살펴봐봐. 그러면 거의 모든 작품이 들어가 있어, 인수에.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렇듯이 선생님이 지금은 미리 해둬야 된다. EBS 교재가 나오기 전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작품은 다 들어가 있게 마련이니까 미리 해두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기는 해줄 거야. 자, 여기 이제 시즌 3 13주차야. 거기 그 2페이지 맨 위에 국어 만점은 아침형 수험생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필살 집중. 이거 형광사인펜 칠해. 지금 여러분 중에 잠이 들겠 녀석이 2번을 틀린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벌써 왜 2번을 다 틀렸어 물어보니까 비몽사몽입니다. 자, 잠이 들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자, 시험이란 시험은 일단 잘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4번, 5번이야. 4번, 5번이다. 딱 별표를 쳐두고 4번이 이제 공부할 요소가 있는데 4번을 1로 간 친구 손 들어봐. 4번을 1로 갔다. 자, 2로 갔다. 2. 없죠. 3으로 갔다. 손 들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이 이 대부분이 3으로 가. 재학생들은. 그나마 재수생들은 좀 나은 거야. 4로 갔다. 손 들어. 4. 하나, 둘, 셋, 넷, 4로 갔다. 자, 과반수 넘게 틀린 문제고 3으로 간 학생들이 이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할 건데 이 4번 문제를 3번으로 간 학생들 이게 이제 감과 느낌으로 풀었단 말이야. 감과 느낌. 저 뒤에 경제제시문에 근거하면 자, 기억의 빈자리가 있죠. 두 번째 문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자, A라기보다는 B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자,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 자, 직관, 충동.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면 뭐가 있어? 동물적 본능. 이걸 높은 거야. 동물적 본능.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는 뭐가 있어? 주관적 추론. 자, 덧붙이기가 있는 추론이야. 주관적 추론.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잘 들어. 4번 문제 틀린 학생들이 오늘 공부를 많이 한다. 근데 이 내용은 94 2차 수능에 경제학의 성격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때 경제학은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인간은 쉽사리 감정적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이성을 빼고 인간에게 감정이 있으면 그건 동물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동물근성이고 충동이나 직관, 주관적 추론에 의해서 4번을 3으로 갔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자, 4번을 다시 4번을 3으로 간 친구들 손 들어봐. 이거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은정이 읽어봐. 4번에 3번. 읽기가 좀 어렵죠. 막 거센 소리, 된 소리 막 등장하고 일체의 죽은 것 떠내려가리. 얼룩대는 배한빈을 피발톱 독수리에 비발톱 독수리 이리 때 비둘기 때 기죽지와 울 때 빼어 피로 물든 일체는 바다로 가리. 3으로 간 근거는 뭐야? 은정. 죽은 것들이 더 모이는 곳이라. 피로 물든 일체가 바다로 가니까 피바다? 네. 피바다. 야, 이거 죽음의 바다 막 이런 느낌이 들지. 그게 감과 느낌이라는 거야. 피로 물든 일체는 바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피바다 같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일체의 죽은 것이 떠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다가 죽음의 공간인데 가시 보세요. 김종삼의 민간인은 3년 전에 EBS에 있었어. 근데 이제 김종삼이 또 한 번 나올 때가 됐으니까 봐줘야 된다. 자, 김종삼의 민간인. 일단 여러분들은 그 EBS 교재를 공부를 아침마다 풀더라도 그 EBS 이퀄 수능 평가원에 있는 작품,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선적으로 나오는 거다 이게. 수군가 이런 작품은 출제가 올해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EBS 교재에도 있고 그 수특 AB에 있어 공통작품이야. 그러니까 저건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에는 토끼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설로 또 있어.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 5편인데 흥부전 5번, 춘향전, 심청전이 3번씩 나왔거든. 이 수군가가 2002 수능하고 이 0906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2번 나와 있지. 숙향전도 2번 나왔는데 출제됐죠. 그런 식이 된다고. 그래서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어. 수군가. 그리고 이제 적벽가. 요것도 문제지. 한 번 나와 있었는데 수특에도 있고 인수에도 있다고 적벽가가.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 나머지 2편이다. 올해 6월, 9월 수능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김종삼은 이제 한 번쯤 출제될 터인데 그게 어떤 작품이냐는 거야. 현재까지 이제 EBS에는 없었고 수능에는 묵화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이 민간인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야. 수능 선택지에 보면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 북한 주민들이 왕래가 금지된 38선을 1947년 봄 심야에 황해도 해주의 바다를 통해서 지금 월남 체험이지 개인의 체험이잖아.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는 거야. 6.25 전쟁 전이죠. 밑줄 이북과 이남,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역사적 체험이 돼버리는 거지. 민족적 체험, 역사적 체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있어 얘들아.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면 딱 요시를 떠올리면 돼.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장되고 있다. 94 1차 수능의 맨 첫 문제, 현대시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야. 그러니까 그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시들, 이런 시들은 개인의 체험인데 역사적 체험으로 확장되는 거다. 황해도 해주의 바다, 구체적 지명하고 구체적 시간, 공간 배경이 다 나와요. 사실감을 주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야. 현실감을 준다. 자, 사실감, 현실감.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94 1차 수능 17번에 뭐 2번 선택지야. 거기에 나왔던 요 선택지가 요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것. 분단현실이 보이죠.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니까 분단현실 딱 적어두고 사공은 조심 조심. 자, 밑줄 조심 조심. 긴장감 느껴지죠.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시가 굉장히 짧아. 이제 숨겨진 여백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영아는 젖먹이야. 젖먹이. 갓난아이라고. 삼킨 곳 세목골 쳐야겠네. 그 삼킨 곳이 기억의 바다가 되겠죠. 이 바다. 이 바다가 소멸의 이미지, 비극적 공간이다. 모두 살기 위해서, 어른들이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인 곳이 되는 거야. 젖먹이를 죽인 곳이다. 정리해. 어른들이 살기 위해서 젖먹이를 죽인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소멸의 이미지, 비극적 공간이야. 20몇 해 지나서도 자, 시간의 비약이 갑자기 20몇 년이 흘러버립니다. 시간의 비약이라고 적어. 20몇 해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수심은 바다의 깊이 1터인데 비극의 깊이야. 슬픔의 깊이, 고통의 깊이가 될 것이다. 20몇 해 지나서도 소설로 친다면 이게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소설로 친다면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비극의 깊이, 슬픔의 깊이, 이 고통의 깊이를 모른다 그랬어. 실제 모를까?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반어라는 거야.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가 됩니다. 안다. 자, 굉장히 짧아. 그리고 시에 여백이 많아. 내용상 생략된 부분이 있어. 이제 굳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추론해보면, 추측해보면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인데, 자, 여백 부분, 생략된 부분은 젖먹이를 달래는 장면, 이런 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거기다 써놔. 내용상 생략된 부분. 시에는 여백이 있다. 짧으니까. 내용상 생략된 부분. 여백은 뭐냐? 여백은 젖먹이를 달래는 장면이야. 거기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거기에다가 젖먹이를 달래는 장면. 자, 근데 이제 이런 건 주관적 추론이 아니라 장면을 떠올려 보면, 자, 이게 아니고 분명히 그 북한 주민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올 때 젖먹이가 거기 타고 있었다는 게 비극인데, 엄마 아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배 안에 당연히 있었겠지, 엄마 아빠가. 근데 이제 갑자기 울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아이를 울자마자 바다에다 던져? 야, 너 우네? 이거 아니잖아. 분명히 이해되죠? 울면 엄마 아빠가 입도 막아보고 얼러보고 달래보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북한 경비병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총살되겠지. 그냥 아오지로 가거나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거나. 그래서 젖먹이를 달래는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여백으로 처리하고. 자, 시적 화자는요, 감정 절제에 아주 능합니다. 독자들한테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보여만 준다. 쇼잉이야. 그래서 가시는 감정 절제. 가시 옆에다가 딱 적어. 정지용의 유리창이 대표적인 감정 절제시인데, 요 시도 여기에 슬프다, 비극이다 이런 얘기 없잖아. 이 상황 속에서 독자들이 느껴야지. 그리고 다만 보여주기만 하고 있어. 소설로 친다면 쇼잉만 있는 거야. 아주 비정할 만큼 감정 절제에 능한 거지. 비정할 만큼. 다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다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4번을 가서 여러분들이 일체의 죽은 것 떠내려가리, 얼룩대는 배한빈을 피발톱 독수리에 이리때 비둘기 때 기축지와 울 때 뼈 피로 물든 일체는. 여기까지 이제 읽기도 어렵고, 아, 다 죽었네 이러면서 3번으로 갔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푼 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감과 느낌은 무조건 버려라. 철저하게 이걸 찾아라. 제시문에서 찾아내야 되고, 여기서 딱 근거는 그거야. 일체의 죽은 것. 근데 가시는 바다에 가서 죽은 거거든. 3번 선택지는 미리 죽은 거야. 그걸 바다가 받아주는 거거든. 지금 어떤 바다의 의미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바다. 수용, 포용. 또 바다가 워낙 넓은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바다? 포용의 바다. 또는 자, 모든 것은 낮아서 바다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다죠. 가장 낮은 곳이야, 바다가. 이게 이제 하늘은 거기 내려와 있다, 이런 구절. 하늘은 거기 내려와 있다. 자, 화엄경 구절인데 시야, 시. 모든 것은 낮아서 바다가 되고 하늘은 거기 내려와 있다. 가장 낮은 곳은 바다야. 그래서 참 잘 만든 말이야. 왜냐면 다 받아주는 바다니까. 다 받아주는 바다. 자, 발음이 똑같죠. 받아주는 바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바다라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다로 가서 이 수용의 바다, 포용의 바다이면서 정화가 되는 거지. 깨끗하게. 정화의 바다가 되는 거야. 정화의 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바다야. 문맥으로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면 그 4번으로 간 친구들은 이런 걸 읽을 능력이 있는 거야. 감과 느낌보다는 그래도 문맥대로 갔을 터인데. 자, 일체의 죽은 것 떠내려 가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복습할 때 하기 쉬워. 자, 복습할 때 바로 이해가 될 거야. 바다로 가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바다로 가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를 다 받아주는 바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복습할 때 딱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감과 느낌 버리라고. 문맥 맥락으로 풀어야 돼. 정화의 바다, 포용의 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0등분법을 뭐 미리 한다. 이게 박두진의 강투는 2년 전에 EBS에 있었어. 그래서 강투라는 시를 아는 학생들은 이 바다가 화해의 바다, 합일의 바다, 평화의 바다, 사랑의 새 시대 이런 뜻을 알고 있어. 시를 알면 또 훨씬 유리한 거지. 저거 봐. 화해, 합일, 평화, 사랑의 새 시대 이걸 의미해. 굉장히 긍정적인 바다야. 평화, 화해, 합일, 평화, 사랑의 새 시대. 정화의 바다, 포용의 바다를 문맥으로 읽어내고 바다로 가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를 다 받아주는 바다다. 그러면 문맥으로 긍정적인 바다가 돼. 정화시켜주고 포용해준다. 그래서 3번이 안 되고요. 1번. 바다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연모하는 나머지에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바다를 그려보다 가만히 앉아서 때를 잃고. 자,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바다를 연모하다. 바다를 연모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연모의 바다지 그냥. 1번은 긍정적인 바다야. 지금 바다를 연모하는 사람이 쓰고 있다. 광야에 나와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2번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추운 지역의 바람. 바다 앞에 집들을 흔들고. 그냥 배경이다. 이 바다는. 긴 눈 내릴 듯 낮게 비치는 불빛. 하강 이미지가 있어요. 하강 이미지. 자, 그래서 2번에 해당 없다. 3번. 포용의 바다, 정화의 바다. 4번. 청모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자, 공주 네모칸 쳐봐. 어느 학교 내신에 네모칸을 딱 주고 1. 공주, 2. 여왕, 3. 총전마마, 4. 왕비, 5. 소녀 뭐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상당히 웃었어. 야, 이거 이렇게도 되는구나. 자,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순진한 존재. 세상 물정 모른다는 뜻이야.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딱 요거네. 3월달 바다가 밑줄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이야. 이 구절로 사로 갖다 손들어. 이 구절에서 근거해서. 이게 이제 정확히 푼 거야. 나비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바다야. 즉 불모의 공간이다. 여기 바다는. 불모의 공간이니까 나비에게는 비극적인 공간이 돼. 불모의 공간, 나비에게는 비극적인 공간이 되는 셈이다.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바다야. 나비에게 고통을 주는 바다. 냉혹한 현실. 자, 3월달 바다는 쌀쌀하고 냉혹한 이미지이자 불모의 공간이고 부정적인 바다가 요거 딱 하나가 있네. 그래서 답이 4라는 거야.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자, 공감각적 심상이죠. 다른 시각인데 초승달이 시리다. 시각에 촉각화가 있습니다. 올해 EBS에 있어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가. 또 들어갔더라고. 이게 인터넷 수능 B형에 들어갔고 0506 평가원에 출제가 됐지. 원래 이제 0506 평가원 여기에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가 있었죠. 같이 최승호의 북어랑. 올해 최승호의 대설주의보가 다시 들어갔어. 인터넷 수능에. 0906 평가원에 나온 작품인데. 자, 5번 하얀 모색 속에 피어있는 산엽촌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가 한 대 잠기어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에 우두커니 서있는 전신주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여기 바다는 전신주가 향하는 곳이다. 전신주가 향하는 곳이야. 김광균의 외인초는 인터넷 수능 A형에 있다. 올해 2000년도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긍정적이고 5번도 긍정적이고 3번도 긍정적인 바다야. 2번은 그냥 단순한 배경 정도. 그리고 하강 이미지. 자, 4번 답을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맥 맥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적어도 감과 느낌 이걸 써놔. 문맥 맥락을 버릴 것.
감과 느낌을 버릴 것. 문맥백락으로 파악할 것. 감과 느낌을 버리고 문맥백락으로 파악할 것. 자, 나시 갑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거야. 밑줄 그어봐. 죽음은 삶의 연속이다. 죽음은 삶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있네. 이어집니다. 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 하늘로. 천상병은 천상시인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슬 동그라미 더불어는 별표를 쳐놔. 이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함께도 별표 치고 노을빛 동그라미. 자, 이슬과 노을빛은요 아름답지만 순간적인 존재다. 아름답지만 순간적인 존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름답지만 순간적인 존재야. 그래서 더불어 함께 너랑 나랑 우리 서로 함께 같이 모두 다 손잡고 이게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야. 나 역시 이슬이나 노을빛처럼 이 천하에 인간은 100년 살겠지만은 80년 살겠지만 순간적인 존재야. 아름답지만 순간적인 존재. 그래서 나는 돌아간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소풍 동그라미.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이야기네. 자, 말줄임표가 있어요. 여운을 줍니다. 1번 긍정적인 태도 이렇게 정리해. 긍정적인 태도로 여운을 준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너희들이 내신 때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두 번째 뜻이 있다. 반어적인 표현이야. 반어적 표현으로 말줄임표에다가 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의미도 있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표면적으로 잘 안 보이는데 물론 이제 천상병 시인은 서울대 사과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 그러니까 굉장한 수재지 사실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시인으로 등장을 해서 학교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나는 시인으로 살겠다. 멋지죠.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시를 쓰면 굶어 죽을 터인데도 자 시인이면 얼마나 좋아. 거기 시인은 사람 인자를 써준다고. 그게 최고 좋은 거야. 국악인, 시인. 그 다음에 소설가, 건축가, 집가자를 써줘. 이거는 그래서 일가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놀랍게도 의사는 유일하게 스승사자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친절해야 돼. 이게 환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스승사야. 선비사를 안 써. 변호사나 또 선비사 쓰는 직업들도 있잖아. 그 중에 이제 으뜸은 사람 인자를 쓰는 거야. 그게 시인, 국악인. 근데 이제 국악인들은 불만이 많더라고. 왜 우리는 사람 인자 쓰냐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 사람인이 가장 좋은 거야. 시인, 국악인 이런 사람이니 원래가. 자, 달관적인 태도가 있고 여기 표면적으로는 귀양온 신선 이미지야. 나는 하늘나라에 살다가 귀양을 왔는데 신선이었었는데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삶과 죽음은 연속된다. 이 죽음에 대한 달관적 태도. 자, 죽음도 공부를 해둬야 돼. 갑작스럽게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늘 죽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가 자살 사이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이야. 그 예전에 서울대학교 논술고사에 성산문에 절명시가 한시로 번역본으로 이렇게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 성산문도 이제 내가 죽으면 레테 망각의 강을 건너잖아. 저승사자를 따라간다고. 그러다가 주막에 들러서 술 한잔하면서 이승의 모든 기억을 싹 망각한다고. 레테 망각의 강을 건너고. 근데 이제 주막에 들러서 술 한잔하고 이러면서 삶은 죽음의 연속이라는 이미지로 시가 쓰여져 있었던 시인데 그 당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논술의 학생들 시 자체, 이 텍스트 자체를 잘 읽어줘야 되는데 오 성산문 거잖아 이거 사육신이지 절개 지조하면 성산문이지 이러면서 전부 다 절개 지조로 논술을 쓰니까 황당한 거야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이런 절개, 지조, 절이가가 아니거든. 그냥 절명시야, 절명시. 요 나시처럼 쓰인 절명시라고.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라고. 달관적 태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대 논술고사에서 그 당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떨어진 애들이 이제 절개지조라고 쓴 애들이야. 그게 아니거든. 참고로 적어놔. 서울대 논술고사에 성산문에 절명시가 있었어. 이 절명시는 거기 2번에 1번 선택지 같이 써줘야 돼. 2번에 1번을 보면 삶과 죽음은 절대적인 경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3번 그래서 저는 삶을 소풍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승이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일시적인 곳이라고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제시문에 근거하라. 제시문을 잘 읽어라. 자, 이게 이제 천상병 시인을 선생님도 석사 논문을 천상병을 쓰려고 하다가 깨끗이 포기했거든. 이게 너무 쉬워, 시가. 이분이 이제 동백님 사건에 연루됐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박정희 정권 때는 간첩 조작 사건이 진짜 많았어. 그냥 뭐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요즘은 연예인 막 뉴스 풀어버리잖아. 그래서 사람들 관심을 싹 돌려버리는데 이게 이제 독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까마 국가 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천상병이 고향 충무, 경상남도 충무에 가서 시 쓰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뭐 그 당시 아마 중앙정보부쯤 되려나? 하여간 독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면서 풀어라. 누구랑 공모했느냐 하면서 천상병 이름이 딱 튀어나오니까 끌고 가버린 거야. 천상병.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 거의 뭐 완전 피폐해진, 그냥 개인의 삶이 완전 파괴됐는데 이런 순수 시인이. 그리고 천상병이 사라졌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유고 시집을 내줬어. 유고 시집을. 주변에 이제 시인들도 있을 거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자, 윤동주가 죽고 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명시집이 탄생했고 이육사가 죽은 다음에 육사 시집이 발간이 된 거야. 그게 유고 시집이야. 근데 천상병이 이제 시체도 못 찾았지. 이게 이제 인기가 있어.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어요, 이 시집 자체가. 근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서울 정신병원에서 천상병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정신이 핵가닥 뒤집힌 거야. 정신병자가 돼 있었다고. 고문 때문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성불구자야. 자식도 없잖아. 그냥 완전 망가진 거야. 근데 이제 친구가 의사고 그 여동생이 문순옥 여사야. 그분이 이제 천상병 시인을 뭐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르면서 간호사였는데 이분을 정상화 시켰는데 천상병 시인이 초등학교 6학년의 정서. 그러니까 딱 멈춘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사고나 생각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야. 아무한테나 1,000원만 달라고 해. 1,000원만 달라고 하고 본인은 행복해. 안문지족형이고 이게 정신세계가 거기서 멈췄으니까. 인사동에 가면은 귀천이라는 카페가 찻집이 있어. 찻집이. 참 대학 때랑 더러 많이 갔었는데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자주 오고 좁아요. 굉장히 한 9명 10명 앉으면 꽉 차. 근데 이제 문순옥 여사를 가끔 이렇게 뵐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 한번 가세요. 뭐 수능 끝나고 가던가. 이게 이렇게 맑고 고운 영혼의 소유자야. 이 시가 초등학교 6학년이 쓴 시라면 딱 맞는 거지. 굉장히 아름답잖아. 이 시 자체가. 거기 가서 차를 마시면 일단 양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요. 그리고 국산 재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귀천 인사동 골목에 지금은 모르겠어. 예전에 대학생 때는 참 많이 갔었고 초창기에는 이제 수능 끝나고 애들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아름다운 시인데 천상병 시 전집 자체가 다 동시야.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초창기 시는 좀 어려워서 좋은 시들이 거기도 있는데 후반부에는 이런 시들이라고. 내용 뻔히 읽자마자 바로 해석이 돼. 근데 맑은 동심이 있어 그 안에. 그래서 논문이 안 나오는 거지.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어도 바로 아는데 뭐 굳이 막 연구를 해갖고 논문을 써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 이유는 없는 거잖아. 이해되지? 자, 3번. 나를 낭송하는 문화급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다. 자, 삶에 대한 달관적 태도가 있습니다. 하늘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승에서의 삶을 소풍으로 비유했어요. 아름다운 추억, 달관적 태도. 삶과 죽음에 대해 관조적이고
관조가 있어 여기에. 그리고 달관이 있다. 다시에다가는 저거 관조와 달관이라고 적으면 돼.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그 독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 사람이 무슨 간첩도 아니고 이런 거를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을 파괴시킨 사례를, 아픈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문제지. 자, 관조하고 달관. 관조적이다. 죽음에 대해서 관조를 한 거야. 3번의 1. 초대장 문구는 맑고 고운 영혼의 시인을 만나세요로 하자. 좋아요. 이 빛을 조절하여 낭송 무대를 서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꾸미자. 서정적에다가 적어봐. 자신의 감정을 잔잔하고 아름답게 펼쳐 보이다, 이런 뜻이야. 자신의 감정을 잔잔하고 아름답게 펼쳐 보이다. 자,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서정적인 느낌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잔잔하고 아름답게 펼쳐 보이다. 그러니까 그 말줄임표에 그 선생님이 두 번째 반어적 표현, 아주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말줄임표에다가 여운이라고 적고 1. 긍정적 태도가 있다고 그랬지. 두 번째 반어적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천상병에 이제 개인사가 나오는 거야, 보기로.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의미를 두 가지로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있어. 실제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3. 낭송자는 여운을 남김으로써 시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 4. 낭송자는 음악성을 고려하여 한 행을 세 마디씩 끊어 읽도록 하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3원 복격으로 해줘도 되고. 5번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무거운 주제니까 낭송 때 비장한 음악을 곁들이자. 비장한 음악 X, 비장미가 있는 시는 아니죠. 비장한 음악 X하고 소풍이잖아, 소풍. 주제하고 안 맞죠. 삶에 대한 달관적 태도. 초연하잖아. 자, 달관적이라는 말은 1번에 2번 선택지에 있어. 달관적도 알아둬.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음, 그리고 세속을 벗어난 경지. 저거 봐.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경지. 요게 달관적의 의미야. 달관적의 의미.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경지. 달관적 태도, 초연함이 있어요. 얘들아, 그 비장한 음악은 김영랑의 독을 차고, 올해 EBS에 있다. 독을 차고가 수특에는 A형에 있었는데 인수에 B형까지 들어가 있어. 그리고 0406 평가원에 나왔던 작품이야. 김영랑의 독을 차고, 그 다음에 유치원의 1월, 이런 시들. 저 3주차에 했었는데 유치원의 1월, 이런 작품들이 비장한 음악하고 맞습니다. 비장한 음악하고. 요거는 그냥 소풍이니까 아주 가벼운, 경쾌한, 평화로운, 잔잔한 음악, 평화롭고 잔잔한 음악이 더 어울릴 것이다. 3번 답을 O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자. 황동규의 풍장이다. 황동규의 풍장.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풍장 동그라미, 자유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말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죽음이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미가 되는 거야. 풍장은 장례를 지내는 다양한 풍속 중에 하나야. 무덤을 써주는 것도 있는데 풍장 풍속이 남아 있대요. 어딘가에. 우리나라에도 어디 외딴 섬 이런데.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자, 풍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죽은 모습 그대로, 이 정도 의미야.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자, 검색이 심하면 세목골 쳐봐. 죽어서까지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인 구속. 자, 현실적인 구속을 풍자하고 있어. 검색이 심하면 꼼소쯤에 가서 거기 외딴 곳이야.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선유도지나 무인도지나 통통소리지나 지나. 자, 현실적 삶에 대한 정서적인 거리감이야. 풍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멀리 간다.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자 무인도 동그라미 진정한 자유 자연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세계야. 풍장은 어차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야. 진정한 자유 자연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무인도다. 무인도. 무인도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시간 추상적 관념어야. 여러분들 그 시간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우리가 2주차쯤에 신동집의 오렌지를 배운 적이 있는데 존재의 본질 탐구시야. 작년에는 이제 수특에 있었어. 이게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긴장감이 지속되는 오렌지의 본질, 오렌지와 나 사이의 긴장감 지속을 자 시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자유정의 진리 이런 거 안 보여 눈에 추상적 관념어라고 해. 배암의 또아리로 시각화한 표현이지.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시각화, 감각화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대상, 추상적 관념어인데 가시적으로 바꾼 거야.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치환을 한 거야. 얘들아 시간은 추상적 관념어야. 그 시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시각화한 표현이야. 시간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건 사물화죠. 자 그래서 추상적 관념 시간을 가시적 대상으로 바꿔서 감각화, 사물화, 자 시각화한다. 얘들아 볼펜을 떨어뜨릴 수 있지. 그지? 볼펜 뭐 책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 모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사물이잖아. 근데 시간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 시간은 사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물화.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요걸 적어도 신동집의 오렌지의 이 구절을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자 바람은 풍화작용이죠. 풍장에서 풍장, 풍화작용.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쓰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풍장이 그래 화장도 해탈도 없이 자 화장 죽음을 미화한다거나 해탈도 없이 종교적 신비화를 거부하는 거야. 적어도 죽음을 미화하지 말자. 죽음을 미화하는 것을 거부해. 해탈도 없이 종교적 신비화를 거부한다. 그냥 자연 그대로 풍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에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자 육체의 소멸을 통한 자연과의 합일 소망. 바람과 놀게 해다오야. 거기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 가잖아. 이것도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이 사람은 지금 바람과 놀게 해다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죠? 어려운 시는 아니야. 풍장이 시집 한 권이야. 풍장 1부터 65번까지인가 있는데 요게 풍장 1. 자 풍장의 준비, 풍장의 과정, 풍장의 의미로 전개되는 시상전개다. 풍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풍장의 과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풍장의 의미. 죽음의 미화에 대한 거부, 종교적 신비화를 거부하는 내용이야. 자, 풍장의 준비, 풍장의 과정, 풍장의 의미로 전개된다. 자, 화자는 자기 죽음을 가정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풍장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자연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슬퍼할 것도 미화시킬 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성화, 신비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에서 죽음은 단지 자연과 우주의 무한한 순환 과정일 뿐이다. 순환 과정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화자는 풍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 여기서 풍장의 의미, 시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장사 방법이죠. 장사 지내는 방법. 저거라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삶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검색이 심하다. 이 검색은 이제 군사 독재로 지칭되는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거야. 검색이 심하다. 황동규 시인의 조그만 사랑 노래, 이게 2006년도 수능에 나온 적 있죠.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야.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그게 이제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한 풍자거든, 그 시 역시. 자, 우리와 함께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찬찬히 깨어진 금들 보인다. 그래서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그대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도 되고 연인도 되는 거야. 조그만 사랑 노래. 여기도 역시 시대 상황이 상징되어 있어요. 자, 무인도는 화자가 육신의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지향점이 됩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객관적인 태도로 당부하고 있는 시야. 삶의 연관선상에서 본 죽음, 천상병에 귀천하고 유사합니다. 자, 됐어.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1번 문제 다 풀리네. 그 전에 5번이 어려우니까 5번으로 가보자. 5번은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번 문제. 1번 공명도 나를 꺼리고, 자, 끼우고는 비형시험지 형태인데 끼우고는 꺼려하다. 부기도 나를 꺼려하다인데 요게 주객전도야. 실제로는 내가 부기공명을 꺼려하는 거야. 그래서 주객전도. 청산별곡 8년에도 있어요. 1번은 주객전도라고 정리하면 돼. 청산별곡 8년 A형 학생들은 잘 알아둬야 돼. 현재까지 A형. 조롱고 누로기매와 잡사와니 내 어때하리 있고, 조롱받고 누로기매와 나를 붙잡으니.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술을 마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조롱받고 누로기매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술을 마신 건데. 자, 그리고 청산별곡 8년, 그리고 요거 주객전도 요거는 2007년 9월 평가원의 선택지로 나왔습니다. 0709 평가원에 여기 상충곡 요 장면에서 나왔다. 청풍명월 동그라미. 자연 이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없다. 서리법 영탄법 벗 의인법이죠. 서리 영탄 의인법이 있다. 서리법 영탄법 의인법. 자, 그래서 1번은 발상 및 표현에서 주객전도와 의인법, 서리법, 영탄법 정도로 정리하면 돼. 자, 2번 선택지. 따옴표 하자. 차라리 시어디어 나골이나 대하이셔.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환하게 비추리라. 나골 네목 하늘 쳐. 밝은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따옴표 닫아. 자, 을려가 마지막 말을 했어. 그랬더니 감녀가 들어보고 각시님 달이 약하니와 구잠비나 되시오셔. 달 네목한 치고. 달은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적 이미지야. 각시님 달은 그만두고 달은 집어치우고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슬퍼. 그래서 구잠비나 되십시오. 슬픈 눈물 이미지야. 밀착 이미지다. 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달빛을 온몸에 받아봐봐. 그러면 이제 달빛도 지상으로 내려와. 온몸에 달빛을 받고 실내로 들어와봐. 바로 차단된다고. 그래서 이 달빛은 자,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적 이미지, 소극적이고 순간적인 거야. 그런데 너희들 밖에 나가서 구잠비를 온몸에 받아. 구잠비나 되십시오. 구잠비를 온몸에 받고 실내로 들어와봐. 자, 달빛도 내 옷 속에 스며들겠지만 비도 스며들겠지. 그런데 구준비는 밀착 이미지라고. 따라서 슬픈 눈물 이미지가 되고 가까이서 촉각적으로 느껴. 구준비는 온몸이 젖어. 청각적으로도 소리가 들려. 다소 지속적이야. 자, 빨리빨리 정리해. 적극적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야. 자, 달하고 구잠비를 비교하자. 달은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적 이미지이자 순간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감녀 입장에서 을려가 자기 사설을 쭉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서 구잠비나 되십시오. 슬픈 눈물 이미지, 밀착 이미지, 다소 지속적이고 적극적 이미지야. 온몸에 달라붙잖아. 끈적끈적 님에게 달라붙어야 한다. 자, 윤회사상 변신 모티프가 있습니다. 자, 구잠비에다가는 가까이서 촉각적, 청각적으로 슬픈 눈물이야. 다소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래서 송미인곡은 아주 뛰어난 작품이 되는 거야. 송미인곡은 대화체 대화. 그것도 저거 대화체 대화. 아주 뛰어난 작품이 돼. 3번으로 간 녀석들도 있어. 너러바회 우회 송죽을 해혀고 정자를 얹혔으니. 정자 네목한 쳐. 구름탄 청하기. 청학 비유 1. 천리를 가리고 두 날개 벌려놓은 듯. 두 날에 비유 2야. 면왕정간에
제 3년 전에 선생님 중간고사 기간에 2년 전인가 여기 담양을 한번 갔다 왔는데 면왕정을 보려고 수업을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아마 청학으로 비유가 되어 있으니까 푸른색의 단청이 있었던 모양이야. 여기 면왕정은 겨울에도 불을 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담양은 여기 말고도 소세원이나 중록원 그해 중간고사 기간에 시간을 내서 주말에 시경정, 송강정 뭐 이런 데 정자들이 있잖아. 성산별곡이 나왔어 그 해에. 어쨌거나 그 정자 가사문학관이 있어 담양에 갔더니 그래서 가사문학관이랑 싹 둘러보고 이제 수업을 해줄 때 보니까 면왕정은 지금은 청색이 아니야. 근데 이제 청학으로 비유되어 있고 두날개는 요거야 요거. 지붕의 곡선미야. 두날개. 이렇게 적어도 면왕정 지붕의 곡선미라고 적어야 돼. 이게 지형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조선시대에 비해서. 면왕정 정자에서 보면 들판이 보여야 되고 강이 흘러야 돼 그 들판 앞에. 그리고 맞은편에 높은 산봉우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도는 있기는. 근데 이게 물줄기가 싹 바뀐 모양이야. 그래서 강은 없더라고. 그리고 이게 색깔도 그냥 일반 정자 색깔이라서 청색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조선시대 당시는 아마 청학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두 날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야 돼. 한번 갔다 올 만해. 거기는 소세원도 보고 중록원, 가사문학관 이런 데가 있어. 중록원은 완전 대나무 숲이지. 그 가장 대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니까. 자, 3번은 비유라고 봐야겠다. 비유. 자, 4번. 이 맞은 친구들이 줌줌이 이걸 참 잘 찾았고 더러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잘 푼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기한이 절신하다를 딱 보고 내가 아는 한자가 추울 한자야. 춥구나. 근데 절신은 알겠다. 몸을 끊어버리는 거야. 추위가 몸을 끊어버리네. 이러면서 이걸로 4번으로 간 친구들도 있다고. 추위는 안 보이는 건데 이제 촉각으로 느껴야지. 이 추위가 몸을 끊을 정도로 춥다. 그래서 골라도 돼. 기한이 절신하다. 굶주림과 추위야. 굶주림과 추위가 사람을 죽인다. 절신이야. 굶주림과 추위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도 일단심을 잊을 것이냐? 일단심 동그라미. 이게 충이지 충. 눈에 안 보여 일단심. 작품 전체에선 충이라고 보면 돼. 한 가닥 붉은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추상적인 내용이야. 일단심을 잊을 것이냐. 분의 망신하여. 자, 의에 분발하여 망신. 내 몸을 잊었다.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잊어서 죽어야 말려 먹여. 죽으면 그만두리라 생각하여 우타구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자, 일단심에 사무라. 모아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주먹주먹 한 주먹 한 주먹 한 줌 한 줌. 줌줌이가 답이야. 주먹주먹 모아놓고. 우타구랑은 자 랑에다가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라.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뛰어난 사람은 숨겨져 있어도 그 재주가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타구랑은 이제 전대 또는 망태기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그릇. 우타구랑에 주먹주먹 모아놓고. 답 4번이죠. 줌줌이. 그래서 5번하고 4번을 잘 풀어줘야 돼. 문맥으로 풀면 돼. 이것도 줌줌이에서 또는 기한이 절신하다 해서 아는 한자 동용해도 되고 일단 심에 사무라. 이해됩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5번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하여 기함은 층층. 원경이죠. 원경. 장송은 낙낙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쭈루쭈 춤을 춘다. 근경입니다. 원근법이 있네.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원근법과 감정이입 우쭈루쭈 춤을 춘다 이랬으니까 흥을 겨워서. 자 의인법 감정이입. 5번 답 4번 보이지? 자 그럼 이제 1번 2번 쉬우니까 봅니다. 1번 가나다 모두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삶의 방식이 아니죠. 가는 비극적 죽음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이야. 2번 가나다 모두 화자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서 달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연한 태도는 나담한데 가는 비극적 죽음. 3번 가의 화자가 속세의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고 있다. X. 다다의 화자는 그것에 초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은 죽음으로 바꿔야 돼. 죽음에 초연하다. 달관. 4. 가가 죽음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준다면 비극적 인식 세목을 치고 4번에
3번이 아니라는 거야. 나다는 죽음에 대한 낙천적 태도, 달관적 태도. 맞죠? 오, 가해 화자가 죽음을 자신의 의지로서 극복한다면 X. 나다의 화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됐어? 2번 문제. 나와 다의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시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1. 나, 3과 죽음은 절대적인 경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1, 3 묶어. 다가 맞습니다. 3과 죽음은 밑줄 대자연의 커다란 순환 속의 한 국면입니다. 이건 윤회사상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삶을 소풍 같다고 했어요. 이승이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일시적인 곳이라고요. 4. 예, 그래서 저는 속세의 욕망을 거치장으로 느껴 소유물들을 버리고 뭐 여기까지는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가 틀렸죠. 해탈도 없이니까. 자, 마지막 년에 근거해서 해탈도 없이 2번에 4번이 틀린 근거. 죽음의 미화를 거부한다. 화장도 없이. 해탈도 없이 종교적 신비화도 거부한다. 4번 답. 자, 135 보자. 그렇군요. 삶에 대한 집착과 세속적 욕망은 덧없는 것이지요. 추론이야. 달관과 초연에서 근거를 찾으면 된다. 1, 2, 3, 4, 5 질문. 자, 문법 문제. 저 뒤에 문법 두 문제만 보도록 하자. 자, 문법으로 갑니다. 맨 뒤에 그 문법 첫 번째 문제는 쉬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기억과 가장 유사한 거 그랬는데 이것들을 모두 합쳐 평면에 나타내려고 하다가 보니 그 윗부분은 그림 1-2와 같이 더욱 구부러지게 된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 보니야.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면에 나타내려다 보니까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되다 이런 뜻이야.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되다. 더욱 구부러지게 되었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보다 하다 보니까 이런 뜻인데 1번 이런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경험이죠. 경험. 경험했음을 나타낸다. 1, 2 묶어도 되죠. 1, 2. 물론 이제 1번 경험, 2번은 예전에 내가 이 식당에 와봤나 보다. 자, 추측, 어렴풋한 인식. 2번은 추측, 어렴풋한 인식. 보다의 뜻이 다양해. 보조 형용사야. 와봤나 보다. 추측, 어렴풋한 인식. 1번은 이제 경험. 3번 추울까 봐서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다. 자, 걱정과 두려움이죠. 추울까 봐서.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다야. 5번 물건을 살 때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시험 삼아 하다야. 보조동사다. 1번, 5번은 보조동사, 2번, 3번은 보조 형용사야.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하다. 꼼꼼히 따져보다. 물건을 꼼꼼히 따져볼 것. 자, 3번 추울까 봐서 걱정, 두려워함이고 2번 추측, 1번 경험, 5번은 이제 시험 삼아 하다 뜻인데 4번 보자. 공부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나게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이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되다. 요령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맥으로는 이렇게 돼. 이것들을 모두 합쳐 평면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 구부러지게 되었다고. 4번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뜻이야. 자, 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면 답이 4번이 된다. 1번 경험, 2번 추측, 3번 걱정, 5번 시험 삼아 하다. 됐어요? 보다의 뜻을 찾으면 이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문제는 아주 많이 틀렸어. 요게 이제 올해 3월 교육청에도 나왔던 거야.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문장 성분과의 호응 관계가 적절히 성립되어야 한다. 만약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하면 호응 관계가 깨져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요걸 그래 이렇게 많이 틀려. 3월 교육청도 나왔는데. 자, 1번 이문은 잘 열리지 않는다. 열다, 능동, 열리다, 피동. 열리어지다, 이중피동이야. 그래서 잘못됐다. 열리지 않는다로 고쳐. 이건 이중피동. 자, 요 문제는 A형 지금 뭐 8번, 15번, B형도 8번, 13번, 15번, 1503 교육청에도 나왔던 문제야. 2번가 다음은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또는 있겠습니다. 이래야 돼.
계시겠습니다. 이건 큰일 나. 회장님의 모자가 계시겠습니다. 옷이 계십니다. 신발도 계십니다. 말씀도 계십니다. 웃기잖아 이거. 안경이 계십니다. 뭐가 계셔? 계시다는 무조건 사람 주체야 얘들아. 계시다는 무조건 사람 주체. 자, 회장님의 옷도 모자도 신발도 말씀도 있다. 있으시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회장님은 댁에 계십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계십니다. 이 계시다는 사람 주체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있으시겠습니다지. 또 하나 2000년 수능에 나왔던 거야. 사장님은 지금 회의가 계십니다. 안 낸다고. 회의가 있으십니다. 저거 있으십니다. 회의가 있으십니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모자도 간접 높임이야. 모자, 신발 뭐 이거 있다 이래야죠. 계시다 이러면 큰일 나. 계시다는 무조건 사람 주체. 적어도 계시다는 사람 주체. 3번 어머니께서는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 자, 이건 중의성 문장이죠. 사과 1개, 귤 1개, 총 2개인지 사과는 하나고 귤은 2개, 3개인지 모른다고. 중의성 문장이야. 그래서 사과 하나와 귤 2개를 주셨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될 거고. 4. 이 과일은 저 과일에 비해 맛도 영양도 훨씬 많다. 맛이 뭐가 많아? 맛도 좋고 이래야겠죠. 또는 맛도 있고 서술어가 없잖아. 자, 맛도 좋고 맛도 있고 영양도 훨씬 많다. 많다는 영양이 많다는 뜻이지. 그래서 얘들아 그 맛도의 서술어가 생략돼 버린 거야. 4번 답. 이 자료를 준비한 분은 별도의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중복이죠. 요거 1503 B형 13번도 어려워서 의미중복. 별도의가 따로야. 그러니까 따로를 빼야 돼. 자료를 준비한 분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 문법 2번째 맨 뒤에 문제는 4번을 답으로 하고 수능에는 이렇게 나왔어. 역전압은 역전 또는 역압 이래야 돼. 2000년 수능에 나온 거야. 외식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된다고. 먹을 식자가 이미 있어. 근데 또 먹어. 외식 먹으러 가자 아니라고. 외식하러 가자 이래야 되는 거야. 과반수 이상의 그 안건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습니까? 찬성표를 얻었습니까? 과반수에 이미 50% 이상의 뜻이 있어. 그래서 이상을 빼야 돼. 그 안건이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야. 1503 B형 13번 어려웠다. 자, 그래서 현대시 1, 2, 3, 4, 5 5문제하고 고난도 현대시 4번, 5번 잘 이해해야 되고 맨 뒤에 문법 2문제를 풀어서 수업을 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여기 EBS 변형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시험을 보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던지기는 던지는데 어떤 학생들이 정확하게 찾아준다고. 그래서 객관화해서 그걸 배우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빨리 버려. 감과 느낌, 직관, 충동, 동물적 본능 버려야 돼. 아우 감이 왔어. 정말 감이 좋아요. 근데 채점해 보니까 4등급이잖아. 느낌이 엄청 좋았는데 5등급. 이게 이제 믿을 게 못 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끌어오고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래야 1등급 기본 100점 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